네,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먼저 오전 질의 답변 과정에서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많은 정권들이 그동안 남과 북 사이에 여러 합의들을 해왔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 드리면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나중에 장관님 되시면은 국회에서 함께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악용되어 온 과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도 그래왔고 우리 한국도 일부 그랬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에 적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내부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긴장을 유도하고 불필요하게 대립관계를 만들고, 사실 그렇게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정권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불균형성 또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그것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계속해서 미뤄져 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동안 쌓아왔던 성과들이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정말 좀 제가 이번에 청문회 자료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남북 회담 및 합의 현황이 한 건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김상욱 의원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청년 정치가로서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열정 또 문제의식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실용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 이념의 시대는 끝난 지 30년 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무너지면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역사의 종말을 선언한 것은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넘어설 다른 체제 경쟁이 등장은 없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념의 시대가 갔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모두가 다 자기 국익을 중심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익은 뭐냐? 평화가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좀 초당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하면 좋겠다.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5대 합의서, 6대 합의서를 22대 국회 이 외통위에서 주도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주변국들 보기에도 참 신뢰가 가고, 또 북에 대해서도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그 논쟁을 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통일부에서 하는 일이 단순히 북한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정치 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긴장을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통일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남북 관계가 평화롭게 정착되면 국내 정치의 건강함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비겁한 정치지요. 늘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정당성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들, 우리 역사에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북풍 사건들, 또 얼마 전 계엄에서도 계엄을 일으키기 위한 단초로서 북한의 무인 항공기를 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긴장을 만들어서 이득을 보려는 그런 정치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통일부가 남북 관계를 잘 열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근데 좀 지금 통일에 대한 이야기, 또 북한에 대한 관심, 이것이 그동안 우리 일부 정치 세력들이 계속해서 긴장을 만들어 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많이 멀어졌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통일부가 하고 있던 일들도 많이 위축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업무나 기관이나 모든 것이 축소되고 폐쇄되고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통일부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태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살려내야 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국민들께서 통일 문제, 남북 문제, 또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실익, 효능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나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이익을 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줘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효능감 말씀하시니까 지금 여기 파주에 지역구를 두신 우리 윤후덕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아파트에서도 그 소음 피해 때문에 호소를 하는 분들이 요즘은 발 뻗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런 효능감, 그러니까 평화가 되면 다 좋은 거죠. 근데 김상욱 의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외환죄 내란 수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저는 이 내란죄보다 더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단 이후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지전을 일으켜서 계엄의 명분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만일 사실로 확정된다면 이건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다시는 그런 망상이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상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좀 남북 문제는, 평화 문제는 합의하고 뒷받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성공단 재활성화에 관한 구체적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모두에도 저의 꿈의 좌절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정치가 허업이라고 한 JP 김종필 총재의 말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정치가 허업이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근데 저 스스로 위안은 그래도 허업이 아니라 개성공단은 눈에 잡히는 평화의 상징 아니었는가. 개성공단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거품이 된 안타까움이 있고 이것을 반드시 되살려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